네, 2018년 9월 문제입니다. 12번부터 보겠습니다. 두 이차함수식이 지워졌고요.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4일 때 A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네, 두 이차함수가 모두 대칭축이 x는 1로 동일하죠. 네, 이래서 문제가 쉬운 편이에요. 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만나는 점을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봤을 때 얘가 알파면 얘는 알파 플러스 4라 할 수 있죠. 거리가 4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서로 빼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각을 fx, gx라고 넣고 gx-fx를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두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니까 두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4인데 이 근과 개수의 관계로 2가 나오죠. 그래서 알파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3. 그래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역시나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이용해서 보면은 이런 식이 나와서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문제를 변형해 봤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아까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이제 두 이차함수식이 대칭축이 똑같아서였죠. 그래서 대칭축이 다르게 바꿔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두 함수를 바꿔봤고, 문제 변형 과정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사루트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바뀐 문제입니다. 바뀐 이차함수식이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사루트일 때 A 값을 구해라. 아까 문제랑 그 두 근이 똑같이 나오게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대칭축이 다를 때는 어떤 방법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라서 뭐 굳이 좀 어렵게 근을 바꿔서 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만나는 점의 y좌표가 달라지는 거죠. 대칭축이 다르니까 대칭축이 같으면 똑같은 높이, 똑같은 x좌표에서 만나는 거였는데 이제 다르죠. 마이너스 8이랑 0으로 풀다 보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처럼 fx랑 gx를 놔요. 그 대신에 y는 fx, y는 gx로 보지 말고 fx 마이너스 y는 0, gx 마이너스 y는 0, 이 두 개의 방정식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세운 이 식은 k에 따라서 뭐 도형이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 두 이차 함수의 교점, 여기 한번 그려봤거든요. 두 이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두 이차 함수의 교점, 이 두 점을 항상 지나는 방정식이 돼요. 이 방정식은 이차 함수일지 이차 함수일지는 몰라요. k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하지만 어쨌든 알파, F알파, 베타, F베타 여기 있죠? F알파랑 F베타 여기 항상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 지나는 2차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문제에서는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빼면은 됐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가 아니라 K를 잘 고려해서 빼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건 이미 K에다 2를 대입한 상황인데 K에 2를 대입하기 전에 fx-y고 이게 gx-y인데 이 K 값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2차 함수 되지만 1차 함수가 되게도 만들 수 있어요. K를 잘 조절한다면 x제곱항을 없애서 만들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2x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K에다 2를 대입하면은 x의 1창 없어져서 1창만 남게 돼서 직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특징은 잘못됐네요.
이 두 점을 무조건 지나는 함수의 그 도형의 방정식인데, 근데 그 도형이 2차 함수인지 뭐 1차 함수인지는 안 정해진 거예요. k 값에 따라서 우리가 k에다 2를 대입하면서 그 2가 의미하는 건 x제곱항을 없앰으로써 직선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k에다 2를 대입해서 만든 이 식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도형이 딱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에다 2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a-2. 이 직선이 바로 얘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거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길기가 마이너스 2. 근데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5였죠. 네, 아까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이것 자체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두 x좌표의 차이가 4라는 걸 대놓고 알려줬는데, 여기는 두 점이 같은 높이 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높이에 있죠. 그래서 사실 두 근의 차이가 4라는 거는 얘만으로 한 번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방금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그렇기 때문에 두 점을 잡고 이렇게 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1대 2대 루트 5라는 비율을 알게 됐죠. 기울기 덕분에. 그래서 이 빗변이 4루트 5인 점을 이용해서 밑변이랑 높이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제서야 이제 x좌표를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로 놓을 수 있구나. 이만큼이 4니까요. 그제서야 이렇게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로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두 수를 빼도 돼요. 그냥 아까 k에다 2를 넣어서 빼는 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f-g를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근데 아까 베타 구했죠? 두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다. 이제는 여기다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하면 됩니다. 두 근의 합, 이렇게 2차항과 1차항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알파 플러스 4다. 두 근의 곱, 2차항과 상수항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파 베타다. 이걸 통해서 첫 번째 두 근의 합으로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으로는 알파와 베타의 곱이 나오므로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문제가 변형되어도 그 두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도형, 이렇게 만들면 되죠. 어쩌고 더하기 k 어쩌고는 0. 이런 식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직선인지는 몰라도, 모양 몰라도 항상 이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방법을 알면 매우 유용합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y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그리고 두 점을 이렇게 알려줬네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또 알려줬네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p,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pb에 평행한 직선, 점 a를 지나고 pb에 평행한 직선이 2차 함수와 만나는 점 중에서 a점이 아닌 점을 q, 2차 함수랑 이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 얘를 q라고 한대요. 그리고 점 q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한다. 이 점을 r이라고 한답니다. 직선 pb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얘 기울기 m, 얘도 기울기 m이죠.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a는 1보다 큰 수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f2가 2-a가 되느냐? 우리 한번 f2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fx는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1과 a에서 x축과 만나죠. 그리고 최고차원 계수가 1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p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fx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2로 나눈 게 꼭지점 x좌표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억을 계산해 볼까요? f2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2-a가 되네요. 기억 옳고요. 니은번 AR이 3m인가? AR을 구해봅시다. AR은 여기서 이 길이네요. R의 x좌표를 안다면 A의 x좌표를 아니까 거기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AR을 구할 수 있는데 R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Q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겠습니다. fx식은 이렇게 되고요. P점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기울기 m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P점을 알고 B점도 B점의 좌표도 알잖아요. P점이랑 그래서 PB의 기울기를 따졌을 때 이렇게 되고 얘를 정리하면은 2분의 a-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걸 이용해서 R의 x좌표 알아볼게요. Q의 좌표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죠. AQ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 방금 구했죠. AQ 기울기도 얘랑 똑같이 m이니까 2분의 a-1입니다. 그리고 a가 1,0 지나니까 이렇게 해서 AQ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얘를 gx로 넣을게요. y는 gx. 그러면 이것을 fx와 연립합니다. 뭐냐면 fx와 y는 gx를 연립하면은 그 교점이 a랑 q가 나오죠. 이걸 토대로 q점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x랑 gx가 같다고 노니까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마침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x-1의 인수가 나온 이유는 a점 때문이죠. 그럼 바로 얘가 q점을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든 x, 이 값이 q의 x좌표가 됩니다. q의 x좌표를 아니까 이게 r의 x좌표죠. 그래서 r의 x좌표가 이거고 a의 x좌표가 1이니까 ar의 길이는 이거 빼기 이거.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3배의 2분의 a-1이네요. 아까 2분의 a-1 m이라고 했죠. 그래서 3m 니은드 그래서 맞게 됩니다. 디귿 삼각형 BRQ의 넓이가 2분의 81일 때 그때 이렇게 되느냐. 2분의 81일 때 a 값이 뭔지를 구합시다. 그러면 m 값은요. m 값은 우리가 아까 2분의 a-1을 했잖아요. 그래서 a 알면 m도 구해서 a 플러스 m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삼각형 BQR은 이렇게 생겼네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2분의 1 BR 곱하기 RQ 이렇게 써놨습니다. BR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B의 R의 좌표 알죠? X좌표? B의 X좌표도 알아서 이렇게 됩니다. RQ는 뭐냐? RQ 이거 Q의 Y좌표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Q의 X좌표 아까 구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F에다가 Q의 X좌표를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그 Q가 F랑 G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GX에 대입해도 돼요. 얘가 좀 더 식이 간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Q의 Y좌표가 돼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GX에 대입을 했네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 3배의 2분의 a-1, 2분의 a-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 공식에 대입하면은 2분의 81은 2분의 1 6변 곱하기 높이 계산해보니까 27이 2분의 a-1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2분의 a-1은 3이구나. 근데 이제 3이 사실은 네, 사실 2분의 a-1 m 값이랑 똑같죠? m은 3이 나오고요. 네, 이 식을 통해서 a도 나오죠. a-1은 6이다, a는 7. 따라서 a와 m을 더하면 7 더하기 3,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보기가 돼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가 있습니다. 네, AB는 각각 이렇게 돼 있고 C는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 ABC가 AC와 BC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만드는 점이 바로 C라는 말입니다. 네, A점과 B점이 이렇게 있고요. 네, ABC, 나머지 C는 어떻게 되느냐? AC와 BC가 같은 이등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위쪽으로 C가 잡히는 거랑 아래쪽으로 C가 잡히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이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A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분 OC의 길이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세요. 네. OC의 길이는 이제 이 C값이 원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게 가장 멀리 떨어진 거, 가장 적게 떨어진 거, 이런 걸 찾는 거죠. 네. 여기 이 형태를 보시면은 삼각형이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면은 우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랑 여기 같죠. 그리고 이쪽으로 잡았을 때도 여기랑 여기랑 같은데 4개 사실 다 같죠. 네.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까지 되느냐, 각까지 90도가 돼야 되는데 여긴 당연히 90도고, 네. 여기도 사실 45도, 45도, 그리고 여기도 45도, 45도니까 결국엔 90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정사각형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고, 네. 여기 읽어보시면 고정된 A값에 대해서 가능한 점 C는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나요. 선분 AB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그리고 각 C1, C2는 직각, 그쵸, 아까 직각이 등변 삼각형.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각 A랑 각 B도 직각입니다. 45도, 45도라서. 그리고 어떤 고정된 A 값에서 AB의 길이도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값들의 내변의 길이가 같다. 네, 이것도 방금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라지 M과 스몰 M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원점 기준으로 가장 멀 때랑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냐? 이거는 단순히 C1, C2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움직이면서도 사실은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 C1을 보자면 네, A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플러스 2일 때까지 보면은 네, 이게 어떻게 이동하냐, 대략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C1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길 때, 라지 M일 때는 사실은 A가 2일 때예요. 그리고 C2도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안 해도 되죠. C2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 그리고 A가 2일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일 텐데, 이게 A가 마이너스 1에서 2로 갈수록 원점으로부터 계속 붙죠. 그래서 가장 짧을 때 스몰 m도 사실은 A가 2일 때예요. 그러니까 라지 M과 스몰 M의 차이는 같은 A가 2일 때인데 위쪽 C냐 아래쪽 C냐 차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답은 A가 2일 때입니다. 그래서 A가 2일 때 라지 M, 스몰 M을 구해봅시다. 네, 여기 A라고 썼지만 사실 그냥 2로 봐도 돼요. 네, 여기서 이 점 A랑 점 B의 중점을 D라고 놨어요. 이 D의 좌표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선분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이거 왜 하냐면은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야 C1이랑 C2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직선 L의 방정식. 네, 여기 2분의 3,1을 지난다.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 되니까 2분의 3이다. 직선 L1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네, 이 우선 대문자 M C1을 구하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D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2분의 3이죠. 2분의 3인데 지금 AB, 선분 AB의 길이가 몇이죠? 선분 AB의 길이가 지금 여기 3,0이고 0,2. 그래서 이 길이가 3, 2, 13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생각했을 때, 네, 지금 이 4개의 여기 이 정사각형 이 4개의 변의 길이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이용해서 C1의 좌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 모양이나 이 삼각형 모양이나 이 삼각형 모양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의 밑변이랑 높이를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C1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만큼이 얼만큼이냐, 얘를 봤을 때 이 높이가 1이란 거죠. 삼각형의 높이가. 왜냐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2죠. 여기 이만큼과 이만큼이 똑같으니까 1, 1인 거죠. 2의 절반 1. 그리고 여기 기울기가 AB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래서 여기는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애들 다 같은 삼각형, 같은 길이란 거죠. 그래서 이 D점의 좌표를 이렇게 아는데, D점의 좌표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1.5만큼 간 게 C1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C1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5C1 이게 라지 M이 되죠. 그래서 라지 M을 구할 수 있고, C2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모양이죠. 높이가 1, 가로가 1.5. 그래서 C2는 이런 식으로 찾는데, 여기도 이제 점 D를 기준으로 아래로 1.5, 왼쪽으로 1만큼 간 게 C2의 좌표다. 그렇게 C2를 찾아도 되니까 C2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고, 5C2의 길이를 구해서 스몰 m을 찾을 수 있어요. 라지 m과 스몰 m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스몰 m분의 라지 m은 5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제가 푼 풀이랑 여기 해설지에 나온 풀이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풀이의 간단함은 사실은 해설지의 풀이가 더 좋고요. 근데 제 풀이는 약간 더 복잡하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좋으니까 이 풀이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세 점의 좌표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A, B, C가 이렇게 있고요. 선분 AC 위를 움직이는 점 P, AC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P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 P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 Q. 그래서 Q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점 P를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R. P를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R. R이 여기 있고요. 점 Q를 지나고 AC의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 점 Q를 지나고 AB와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 S. 그래서 이제 PQRS가 이렇게 나왔고요. 사다리꼴
RSQ의 넓이의 최대값이 이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거죠. 네. 그리고 조건이 단 AP야 PC가 더 길어야 되고,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AP가 PC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AC의 절반, 뭐 중점이 있을 때 P가 여기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푼 풀이는요, 네, 여기에 닮은 삼각형이 되게 많다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이 가장 큰 삼각형 있잖아요. 이 넓이를 S0라고 할 겁니다. 각을 동그라미 세모 X로 표현했는데요. 이 삼각형 ABC랑 닮은 삼각형들이 엄청 많습니다. S1, 여기 있는 애, S2, 여기 있는 애예요. 여기 있는 애, S3. 세 개가 다 첫 번째 제일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에요. 평행선들이기 때문에 각도가 다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를 각각 S0, S1, S2, S3하고 놨어요. 네, 제 풀이는 뭐냐면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이 전체 삼각형에서 삼각형 하나, 둘, 셋을 뺐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그렇게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에 2차 함수식이 나오거든요. 우리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법 알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입니다. 우선은 S0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네, 변의 길이 재는 법 알죠? 다 좌표를 아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여기서 PC의 길이를 A라고 잡았어요. PC의 길이를 A. 네, 그러면 PC의 길이는 당연히 0보다 크고요. 네, 루트 65보다 작아야겠죠? 여기 안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만큼의 길이는 0보단 당연히 커야 되고 0이 아니라 사실 2분의 루트 65보다 커야죠. 여기 이 P가 이쪽 A에 더 가까워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 사실 그렇긴 한데 지금 우선 넘어가고요. 이따가 최대 최소할 때 최종적으로 잘하면 돼요. 네. PC의 길이를 A라 하자. 그러면 AP는 루트 65 마이너스 A입니다. 이만큼이 A면 루트 65 마이너스 A가 돼야 합쳐서 루트 65가 되겠죠. QC는 이렇게 나옵니다. QC, 네, 지금 PC가 이건데 QC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여기 닮은 비가 여기 변의 길이 비가 이렇게 되죠. 네, 이만큼이 A면 여기 루트 65 대 루트 58은 루트 65 대 루트 58이랑 같은 게 뭐냐, A 대 QC죠. 그래서 그 닮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BQ의 길이는 뭐냐, BQ의 길이 BC에서 QC를 뺐다 보면 되죠. BC에서 QC를 뺀 겁니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 있는 변의 길이들 식을 표현한 얘네들을 이용해서 S1, S2, S3의 길이 넓이를 S0 곱하기 닮은 비, 이런 식으로 넓이를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네. S0에 비해서 S1의 삼각형을 보면은 루트 65분의 루트 65 마이너스 A, 네, 이렇게 AP를 보면 되는 거죠. AP랑 AC를 봤을 때 AP는 이만큼, AC는 이만큼이니까 루트 65분의 루트 65 마이너스 A, 이게 닮은 비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니까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S1을 S0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나머지 S2, S3도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아이디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려는 그 넓이는 뭐냐면 가장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3개를 빼면 된다 이거죠.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3개를 뺀다. 근데 이게 다 결국에는 모든 항, 이 4개의 항들에 다 S0가 들어있어요. 묶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S0를 묶어낸 나머지 항들을 보면 A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정리를 계속 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65분의 1로 빼서 이렇게 정수들로 다 만들고 2차항, 1차항, 상수항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도 앞으로 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 2차항, 1차항 있으니까 이 개수를 이용해서 상수항이 이만큼 됐을 때 완전 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만큼이 남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 부분이 여기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a제곱의 개수가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모양이 돼서 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리고 꼭지점은 사실 a가 몇일 때 3분의 2 루트 65가 될 때예요. 3분의 2 루트 65 될 수 있나요? a가 PC의 길이죠. 루트 65 중에 3분의 2 3등분했을 때 이만큼 여기에 P가 있어야 되는데 P는 이 AC의 절반을 했을 때 이 절반 위쪽에만 들어가면 되죠. 가능한 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게 바로 최대값이에요. 계산해보면 여기 곱하기 이만큼 그리고 빼기 S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 계산 이렇게 나오게 되죠. 65 약분하고 3 약분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3분의 4 곱하기 S0 빼기 S0가 된다는 겁니다. 즉 최대값은 S0 곱하기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P분의 Q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죠? S0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S0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됩니다. A.C. 좌표 다 알잖아요. 그 좌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A를 봤을 때 Y좌표는 4구나.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고서 Y는 0을 대입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X좌표가 7분의 16이 되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AC죠. AC인데 Y다 0을 대입하면 7분의 16. 이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7분의 16,Y예요. 여기를 왜 대입했냐면은 이 점이 B고요.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본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밑변으로 보고 이만큼을 높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두 삼각형의 합으로 S0를 계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S0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밑변 지금 나왔죠? 밑변이 왜 이거냐?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이만큼이 3이고 이만큼이 7분의 16이죠? 이게 밑변인 거예요. 높이가 뭐냐? 4 더하기 3인데 이 위쪽 삼각형의 높이가 4고 아래쪽 삼각형의 높이가 3이잖아요. A랑 C의 좌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S0의 넓이를 두 삼각형으로 나눠서 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였더니 2분의 37이 나오네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거기다가 3분의 1 한 거. 답은 6분의 37이 됩니다. 여기서 P 플러스 Q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P 플러스 Q를 하면은 6 더하기 37, 43이 나오게 됩니다. 30번 문제에 아까 말했듯이 풀이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이전에 설명했던 것이 바로 제 풀이고요.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해설지의 풀이입니다. 해설지의 풀이가 더 깔끔하고 빠른 편입니다. 해설지 풀이 보겠습니다. 해설지는 이 PQ의 길이를 A라고 놨네요. 그리고 AB의 길이는 아까도 쟀지만 5가 되죠. 그래서 이
PQ는 PQ가 이런 선분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PQ는 봤을 때 당연히 5보단 작아야 된다. 그래서 5보다 작다. 그리고 이게 사실 평행선이고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상이니까 여기에 비해서 계속 삼각형이 줄어드는 형상이니까 작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 P가 이 절반을 넘어가면 안 됐죠. 그래서 이 A가 딱 절반일 때가 2분의 5거든요. 닮은 B,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닮았죠? 닮은 B가 딱 2대1 될 때 5분의 2인데 5분의 2보다는 더 작아지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5분의 2보다 크다. 그래서 A의 범위가 A는 5분의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나중에 필요합니다. 풀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점 C 주어졌죠? 그리고 AB, 선분 AB, 직선 AB 얘랑 얘의 거리를 구하면 수직되는 이 거리를 구하면 거리 공식에 의해서 5분의 37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이 5, 높이가 5분의 37인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때 삼각형 ABC랑 삼각형 PQC가 닮았던 겁니다. 이거 맞죠? 평행, 동의각 닮았습니다. 그리고 닮은 B는 5대 A다. 5대 A다 맞죠? 그래서 점 C와 PQ 사이의 거리는 5분의 37 곱하기 5분의 A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가 5분의 37 구했죠? 이만큼은 뭐냐? 이 5분의 37에서 닮은 B만큼 곱한 거다. 5분의 37에서 닮은 B가 얼만큼 돼요? 5분의 A니까 이 길이가 5분의 A니까 이것도 5분의 A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를 구한 거예요. 이게 뭐냐? 사다리꼴 PRSQ의 높이는 지금 이 높이를 구한 이유를 알겠네요. 지금 이만큼이 5분의 37이고 이만큼도 방금 구했죠? 그래서 이 뺀 만큼이 여기 사다리꼴 보이죠? 이거 이 사다리꼴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왜 구했냐? 사다리꼴 높이, 이 사다리꼴의 높이가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네 둘을 구했네요. 긴 길이 빼기 짧은 길이 하면 사다리꼴 높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 높이를 구한 이유는 넓이 생각하려면 높이 알면 윗변이랑 아랫변 이제 알아야 되죠. 근데 아랫변 알죠. 그치? 윗변만 구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과정이 윗변 구하는 과정이에요. BQPR과 SQPA 이게 뭐냐면 BQPR과 SQPA 얘네 평행사변형입니다. 얘네 평행인 건 알죠? 그리고 얘네 만들어진 과정이 문제에 나와 있죠.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입니다. 따라서 BR은 몇이냐? PQ랑 같고 PQ는 A인데 이 PQ가 또 SA랑 또 같아버린 거죠. 평행사변형이 여러 개 겹쳐있는 모양이에요. 따라서 BR, 이게 사실 BR이에요. BR은 BS 더하기 SR이죠. BS 더하기 SR이 A고 이게 또 SR 더하기 RA다. 이거 SA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죠? SA는 SR 더하기 RA. 따라서 이걸 통해 BS는 A-SR이다. 나왔고요. RA도 A-SR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왜 이런 식을 보였느냐? AB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 AB는 어떻게 표현하냐? PS, SR, RA죠. PS, SR, RA죠. 여기서 지금 BS랑 RA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대입하면 AB의 길이 5죠. AB의 길이가 몇이냐? BS, SR, RA다. 근데 이제 SR이 똑같이 있어서
더하기 5는 2a-sr이다. 따라서 정리하면 sr은 2a-5다. 지금 아까 말했죠? 평행사 변형, 사다리꼴, 윗변을 이렇게 또 식을 이용해서 구했네요. 윗변 알고 아랫변을 높이 알고 아랫변도 알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분의 1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높이,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네요. 그러니 a에 대한 2차 함수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x제곱의 개수 양수함수다, 음수다. 그래서 최대값이 존재하겠네요. 이 부분이 0으로 되는 게 최대값인데 이 사이에 있나요? 2.5랑 5 사이에 3분의 10이 들어있나요? 약 3.3 들어있네요. 최대값 되네요. 따라서 그 최대값은 여기 있다. 6분의 37. 아까 풀이랑 동일하게 나왔죠? 그래서 p 플러스 q 6 더하기 37이다. 43이란 답이 나오게 됩니다.